마이크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GH5 AF가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아직도 그냥 혼자 찍으면은 이래서 개고생. 시작하겠습니다. 커세어가 새로운 게이밍 데스크탑 커세어 1을 출시했습니다. 미니 타워 PC입니다. 미니 PC라고 하기에는 조금 크고요. 여튼 i160, i140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됐는데 i160이 고급 모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녀석이 고급 모델입니다. 20, 17, 38cm의 작은 크기,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1보다 두껍고 크지만 일반적인 PC들과 비교하면 한참 작은 크기의 게이밍 데스크탑입니다. 검정색의 두껍고 묵직한 알루미늄 바디는 분명 작지만 아주 육중한 느낌을 줍니다. 전면에는 고휘도 LED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역시 커세어 하면은 LED죠. 이 나이를 먹어도 이상하게 휘황찬란 작은 크기 때문에 좀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되게 조그매가지고 저게 무슨 컴퓨터야 막 이런 생각 말이죠. 아주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거 9세대 인텔 코어 i9 9900K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80 Ti i7이 아니라 i9이고요. 지포스 2080이 아니라 2080 Ti입니다. Z370 미니 ITX 폼팩터 보드가 적용됐고요. 이것들만 고려해도 대충 가늠이 되시죠?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올지 20, 60, 150 지금 말한 세 가지만 말해도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냥 넘죠? 맞죠? 그런데 CPU, GPU 할 것 없이 이 녀석은 전부 다 수랭 쿨러가 적용됐어요. 수랭 쿨러. 이 밖에도 커세어 벤전스 DDR4 32GB 메모리, 또 커세어 SF 600W AT 플러스 골드 파워 서플라이까지 탑재됐습니다. 진짜 백이 커세어 컴퓨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커세어 마니아 분들이라면 벌써 흥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여튼 다시 돌아와서 그 외 사양을 말하면 NVMe SSD 480GB, 2.5인치 5400rpm 2TB 하드가 탑재됐습니다. 각각 삼성, 시게이트예요. 앞에 말한 부품들하고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겸손한 부품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은 추후 사용자가 직접 커스텀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스펙만 봤을 때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600W가 들어갔는데 물론 지금 당장 저 제품을 구동하는데 또 게이밍을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어요. 네, 추후 어떤 확장성에 대한 조금 염려가 됩니다. 애초에 이 녀석들을 전부 다 다닥다닥 붙여서 작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모르는 유저라면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자체가 굉장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제품 가격은 얼마일까요? 커세어 1 i160 제품 가격은 약 490만원. 가격 듣고 흥분이 좀 가라앉죠?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이게 커세어 마니아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그럴 수 있어, 그 정도 가격 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무슨 490만 원이야, 저렇게 비싼 걸 누가 사,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이밍 기어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커세어 제품들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갖고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허세어, 커세어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건 제품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는데, 솔직히 좀 고민은 많이 됐어요. 굳이 벤치마킹을 하고 테스트를 해야 될까? 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품 사양이 막강하잖아요. 답정너죠. QHD 해상도 기준으로 지금 나온 어지간한 게임들은 전부 다 풀옵션으로 때려도 전혀 문제 없는 스펙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시청자분들에 대한 그게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찍고 보내는 게.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모두 해봤습니다. 이런 유튜버가 어디 있어요? 인성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인성하면 또 조인. 최신 게임인 기어스5 포르자 호라이즌 4 기준 QHD 해상도 완전 풀옵션 60프레임 고정입니다. 그러고도 남는 사양이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정도면 과감하게 4K 해상도로 플레이해봄직한데, 제가 4K 디스플레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쉽게도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지간해서는 4K 해상도로 플레이해도 무리 없는 사양입니다. 그 다음은 쿨링 시스템입니다.
뭐 하나라도 깔 건덕지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애석하게도 그것도 거의 완벽하게 잡아냈습니다. CPU 최대 온도는 약 81도, GPU 최대 온도는 53도. 일반적인 게이밍 환경에서는 높아봐야 CPU 온도는 약 60에서 70도 사이를 오가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케이스 겉으로는 36에서 4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굉장히 쾌적했습니다. 심지어 조용해요. 지금 제 귀에 가장 시끄러운 건 저 에어컨 소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전에 다뤘던 2080 Ti나 제가 사용 중인 2080 Ti는 조금 시끄러운 편이었거든요. 이 녀석은 굉장히 조용해요. 뭐 말 다 했죠. 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더 길게 이 영상을 늘린다면, 굳이 단점을 까야 한다면 아까 말한 거, 사용자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 그 정도입니다. 근데 작은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설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뭐 리뷰어 입장에서 이렇게 뭔가 단점을 찾기 어려울 때는 가격을 까면 됩니다. 아주 쉽죠. 비싸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과연 이 가격이 그렇게 납득되지 않는 가격대일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기존의 커세어 프리미엄을 생각한다면. 자, 그러면 커세어 말고 다른 브랜드, 다른 제조사들은 저런 PC 안 만드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MSI의 트라이던트 모델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양이지만 훨씬 저렴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비슷하다는 거지 같은 사양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녀석은 지포스 2080이 들어갔고요. TI가 아니에요. 그리고 시스템 쿨링 방식도 공랭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에이수스 제품들인데 에이수스 프로아트 PA90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은 게이밍용이 아니에요. 뭐 그래픽카드도 쿼드로가 들어갔고, 즉 국내 출시된 미니타워형 PC 중에서는 이 녀석이 가장 최고급형 게이밍 데스크탑이라는 거고요. 원래 독보적이면 조금 비싼 겁니다. 뭐 인생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들면 사는 거. MSI 같은 경우에는 2080 Ti 모델이 있는데 트라이던트가 그게 국내 출시가 안 됐어요. 계획도 없대요. 출시 계획도. 그럼 얘밖에 없지. 최고급 사양은 어디에 구겨 넣어도 어색함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크기, 더불어 조용하지만 막강한 퍼포먼스. 가격 상관없이 모든 게이밍 기어들을 커세어로 통일하고 싶은 마니아분들이라면 호감 갈 수밖에 없는 제품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2080 Ti, 뭐 i9 이건 좀 나한테 과분하다, 좀 사치스럽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보다 한 단계 낮은 i7에 2080이 들어가고 100만원 더 저렴한 커세어 1 i140 모델을 보시는 것도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커세어 마니아라면 말이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커세어 제품은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죠. 구입을 한 것 중에서 보통 10에 9 정도는 만족하면서 쓰는 것 같아요. 한 개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저 키보드고 나머지는 다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커세어 제품들이 진짜 좀 비싸긴 해요. 조금만 가격 낮춰도 다 살 수 있겠는데 게이밍 기어에 이거 명품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하면 좀 재미가 없어요. 이런 제품 하면 애초에 좋은 거 아니까 조금 약간 좀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좀 재미가 있는데 뭐 뻔한 그거라서